선생님, 제가 밥은 참아도 빵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실험 끝에 찾아낸 굉장히 좋은 빵이 있습니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이 다 남아있어서 당의 흡수와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안정적인 혈당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더 나은 빵은 맞지만 여전히 단백질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올린 다음에 그냥 드셔주시면 됩니다. 당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꼭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무설탕 아니면 제로라고 큼지막하게 써진 그런 음식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로 초콜릿, 제로 과자, 제로 사탕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포장지에는 딱 당류 0g, 노슈가 같은 문구가 서 있기 때문에 마치 일반 간식보다 훨씬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간식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마트에 가서 이러한 제로, 노슈가라고 써 있는 제품들을 실제로 먹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제품들이 당류는 0g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높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건가 하고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한번 실험을 같이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회원분들도 같이 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케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슈가, 제로슈가, 당 0g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되고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 중에서 다른 건 다 참는데 이 간식 하나만큼 못 참겠어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김부각이었습니다. 이 회원분께서는 김부각을 먹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요. 이 김부각을 혈당 측정을 해보니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50이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드시는 거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김부각을 한번 줄여봅시다. 이 당뇨인 분들에게 좋은 간식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렸고, 이러한 당뇨인 분들에게 괜찮은 간식으로 드셨더니 혈당이 180 정도까지 안정화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당뇨 간식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하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밥은 참아도 빵은 못 참겠어요. 도대체 빵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빵이라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연구와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과 다양한 실험 끝에 찾아낸 굉장히 좋은 빵이 있습니다. 바로 귀리빵인데요. 이 빵을 평생 끊고 안 먹겠다고 하면 아마 어느 순간 참다가 터져서 평소보다 빵을 훨씬 더 많이 먹는 폭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귀리빵을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귀리빵이 일반 빵보다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합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빵은 흰 빵이잖아요. 다 정제가 됐습니다. 이 곡물을 다 갈고 정제하고 가공을 해서 밀가루로 만든 빵이 바로 흰 빵입니다. 그런데 이 귀리빵은 색깔부터가 조금 더 어둡잖아요. 덜 갈아졌기 때문에 그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이 다 남아 있어서 그게 우리의 몸속에 건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젤 형태로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포만감을 주고요. 당의 흡수와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좀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통해서 하루에 3g 정도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에서도 일반 빵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이 귀리로 된 머핀을 또 어떻게 만드셨더라고요. 귀리 머핀을 드셨더니 혈당이 14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도록 40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긍정적인 실제 실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리빵은 이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빵을 드시면서도 또 심혈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빵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리빵과 같이 드셨을 때 좋은 음식의 조합을 말씀드리면 아보카도와 함께 드셔도 정말 잘 맞고요. 치아씨드를 같이 활용해서 드셔도 아삭한 식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과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귀리빵은 일반 빵에 비해서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더 나은 빵은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단백질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보카도를 통해서 루포화 지방산을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닭가슴살을 통해서 단백질을 챙겨주시고 치아씨드를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좀 더 영양 성분이 균형 잡히게 드시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하나의 근사한 또 요리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레시피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귀리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이제 오픈 샌드위치여야 되는 이유는 빵을 이렇게 양쪽에 다 올려버리면 너무 탄수화물 양이 많기 때문에 한쪽은 떼내시고요. 아래 받치는 것만 귀리빵으로 해주시고요. 그 위에는 으깬 아보카도 그리고 삶은 계란 그리고 토마토를 올려서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바나나 귀리 머핀인데요. 이걸 만드실 때는 귀리가루와 바나나와 계란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머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닭가슴살 귀리빵 샌드위치인데요. 귀리빵에 닭가슴살을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채소를 올린 다음에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그냥 드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샌드위치를 만드실 때는 꼭 이 드레싱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껏 이 흰빵을 귀리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설탕이 들어간 소스를 뿌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를 활용해서 귀리빵과 함께 닭가슴살, 아보카도, 치아씨드 이러한 건강한 재료들과 함께 풍부한 그리고 영양성분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당뇨인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다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다행히도 있고요.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세 가지 그 기준을 일단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그런 간식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그런 간식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가공도가 낮고 재료 구성이 단순한 걸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간식 첫 번째는 코코넛칩입니다. 코코넛칩 중에서도 무가당 코코넛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무가당 코코넛칩은 혈당 지수가 45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5보다 낮은 수치이고요. 포화지방이긴 하지만 MCT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풋콩, 아다마메인데요. 단백질이 이 100g당 10g이나 들어있고 혈당 지수는 15에서 20 정도로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집어서 먹기에도 굉장히 간편한 간식입니다. 우리 아다마메라고 하면 흔히 일식집 가면 나오는 풋콩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짜서 먹기에도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의 식품영양연구소에서는 이 아다마메를 식후 30분 이내에 섭취를 한 그룹에서 혈당 상승폭이 평균 25%가량이 낮게 올라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인분들이라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인데요. 삶은 달걀은 당연하게도 혈당 지수는 0이고요. 굉장히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삶은 달걀을 다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드셔도 좋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 졸리는 것 같은데 당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삶은 달걀을 드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간식입니다. 이 삶은 계란은 하나만 드셔도 좋은데요. 삶은 계란과 함께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들기름과 함께 드셔도 그만한 완벽한 슈퍼푸드가 없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리놀렌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삶은 달걀과 함께 드셨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삶은 달걀에 밀도 높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은 식사를 안 하셔도 충분할 만큼 포만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란과 올리브유 혹은 들기름을 꼭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리코타 치즈와 저탄수화물 크래커인데요. 그냥 크래커도 좋지만 크래커 자체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인 통밀로 된 크래커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리코타 치즈를 딱 얹어서 드셔주시면 또 이만한 바삭하면서도 치즈에 몰캉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을 함께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저염이고 단백질도 풍부한 그런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 리코타 치즈와 함께 통밀로 된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크래커를 함께 드시게 되면 또 이만한 간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글루코피 회원분들께도 제일 많이 추천하는 간식 조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래커와 치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혈당 테스트를 해봤을 때 혈당 많이 올리지 않고 또 포만감도 주고 입도 덜 심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제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식습관 외에도 우리가 혈당 조절을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챙겨서 먹어 하시는 분들은 꼭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걷기,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거의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고요. 그냥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근육도 조금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 피가 정체되어 있으면서 근육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움직여주는 활동만으로도 피가 잘 돌면서 당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30분마다 한 번씩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약간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물을 마실 때 한 번씩 일어나서 주변의 풍경이나 창문 바깥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아니면 양치를 하실 때 일어서서 양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일이 하루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다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활동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해주셔도 한 글루코핀 회원분께서는 공복 혈당이 한 달 뒤에 110에서 100 정도까지 떨어진 회원분도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일어나서 산책하기는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우리 몸에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멋지려고 근육을 만들죠. 나이가 들 때는 살려고 이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이 중요하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나이 먹고 헬스장 가서 스쿼트 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거창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앉아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기부터 해보세요. 한 5개 하면 아마 숨 차실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하체 근육을 써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무릎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 대고 앉았다가 90도로 무릎을 굽히고 일어났다, 이렇게 하체 근육을 써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쉽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회사 쉬는 시간에 아니면은 뭐 집에 가실 때 아니면 지하철 이동하실 때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만 올라가 주셔도 하체 근육을 잘 써주시면서 또 근육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다만 무릎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내려가는 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체 근육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우리 입이죠. 빠르게 후루룩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천천히 15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식사를 천천히 하시게 되면 똑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혈당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간식들, 당뇨인분들도 드실 수 있는 간식, 코코넛칩, 푸콩, 계란, 리코타 치즈의 저탄수화물 크래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리빵까지 한번 잘 드셔보시면서 혈당 관리할 때 너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지 않게 한번 혈당 관리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